그럼 시작할게요. 일단은 저는 참여의 능력이다 제너럴 엔지니어 잠깐만요 개발상이라고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박수 필요까지 없는데 전데 그냥 뭐가 많은데 그냥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학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지금은 4학년이고 그리고 저는 GDG라고 여기 이제 원래는 GDC였잖아요. 지금 GDGC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GDG라는 한국의 현업 개발 챕터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니어랑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는 캡버스 코리안 챕터에서 저 오가나이저 맡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거는 그냥 다 했던 것들입니다. 패스할 때. 이건 다 깨지네. 그냥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을 제가 판교에서 부트캠프 했었어요. 카카오에서. 그래서 구르면서 이제 그에 기반한 내용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해해주세요. 토비로 잠깐 시작이긴 한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참견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5초 동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진행할게요. 생각하시나요? 네. 참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참견이 약간 다른 의미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개발적으로 GDGC는 개발 커뮤니티니까. 저는 참견을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왜 참여를 능력이라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즘 개발에서 각자 이제 개발 직군이 있잖아요. 프론트든 백이든 AI든 클라우드든 아니면 이제 인프라 쪽이든 그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고 있다? 약간 그런 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또한 요즘 과거와 현재와 이제 개발자한테 요구하는 역량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섹션 1 과거의 개발자는 어땠는지 너무 몇십 년 전까지 설명하면서 길어지니까 몇 년 전 코로나 시대 한번 생각해볼게요. 코로나 시대가 일단 언택트 시대였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대면으로 모든 일상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B2C 테크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오픈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바꿔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좀 많이 만드니까 이제 개발자의 채용 규모가 수요도 많이 들어왔고 채용 규모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이제 네카라토가 대강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개발자를 끌어모아야 되니까 연봉을 더 많이 달라고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에 대한 연봉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겼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엔데믹 시대이기도 하고 일단 국제 정세가 너무 좋지 않아요. 트럼프 이제 그 대통령께서 자꾸 관세 때리잖아요. 관세 때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나라 시국 이슈도 있어가지고 경제가 좋지 않아요. 경제가 좋지 않으면은 투자 규모를 줄이겠죠. 그래서 투자자랑 기업들이 IT 쪽에 투자를 많이 꺼내고 있어요. 이제 실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투자 건수나 금액대체가 줄어든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신입 개발자가 이제 취업 시장으로 들어가서 구멍이 조금 더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GPT, 클로드 퍼플리시티, 그룹 같은 LLM이 등장하면서 이제 개발자의 개발 환경 자체가 많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실제로 개발에서 업무 생산성의 효율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하나의 기능 개발이나 오류 같은 거 잡으려면은 이제는 한 며칠 정도 그랬던 일들이 이제는 LLM이랑 같이 하면은 몇 시간, 하루 안에 끝나버리니까 요즘은 이제 개발을 내가 단순히 잘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AI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능력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이 개발자가 가지는 생산성의 가치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와 달리 훨씬 좀 개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공식 문서도 잘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젝트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한 이제 LLM이 등장하면서 한 명의 개발자가 가지는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코딩이랑 업무 속도도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죠. 시간도 많이 줄고 그리고 단순히 코드 생성뿐만 아니라 이제 디버깅이나 문서화나 아니면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것까지 이제 AI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개발 인력 구조랑 개발 한정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와 달리 이제 하나의 제품을 투입 때는 개발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현업 개발자들 사례는 기존의 개발팀이 있으면은 그걸 해체해버리고 각자 개발자 명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개발자를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기업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개발자 소프트 스킬이나 협업 능력 같은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의 개발자가 혼자서도 여러 능력을 이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다양한 이제 직군의 이해관계자나 이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죠. 이 점이 저는 이제 제너럴 엔지니어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제 나는 뭐 백엔드만 해요, 프론트만 해요, AI만 해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프로젝트 아니면 하나의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저처럼 이제 우리 프로덕트의 아키텍처나 플로우나 시스템 이런 걸 이해를 하고 각 영역간 이제 연결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영역까지 볼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생길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개발자분이랑 이제 기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제너럴 엔지니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너럴 엔지니어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제 특정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폭넓은 기술적 이해와 역량을 가진 직업군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분야만 아닌 여러 분야를 이제 이해를 하고 다양한 영역을 이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개발자를 의미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프론트랑 백엔드를 같이 하는 풀스택 개발자, 아니면 이제 AI랑 클라우드 쪽을 같이 하면서 이제 모델을 개발, 배포, 운영까지 같이 하는 데벨옵스 개발자가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요즘 개발 시장에서 제너럴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LLM 등장, 개발적 구조의 변화, 개발 분야의 변화로 인해가지고 직구의 경기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뭐 AI 엔지니어, 뭐 시스템 개발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구분되어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 경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어떨까요? 이제 풀스택 개발자가 있고 이제 개발을 같이 하는 코더랑 이제 서버에 배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엔지니어, 즉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 등장으로 개발과 운영의 경계도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제 AI도 일반적인 개발자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과거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이 그런 사람들과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뭐 챗GPT나 뭐 클로드 API가 있으면은 이제 AI 기능을 우리 프로덕트에도 구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AI 기능도 이제 그냥 개발자가 그냥 API를 넣으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이제 4학년이신 분들이 이제 취업시장 나와가지고 회사 지원해야지, 인턴 지원해야지 막 공고 많이 찾아보잖아요. 이제 이런 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저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기술 스택도 둘러 요구한다는 거죠. 이제 왼쪽은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를 모집하는 채용 공고인데 이게 뭐 자바, 코틀린, 뭐 파이썬, 뭐 패스트 API, 뭐 장고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뿐만 아니라 그냥 아래쪽에 프론트엔드 개발 경험이나 이제 아래에 적혀 있는데 AWS 애저 같은 클라우드 쪽의 기술 경험도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한 스타트업의 채용 공고인데 풀스택 개발자 채용 공고예요. 근데 이제 프론트 백뿐만 아니라 이제 인프라 쪽에 대한 이제 기술도 좀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최소 분야의 개발 분야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는 뭐 리액트만 할 줄 알아요. 나 이제 스프링부트, 노드.js, 백엔드만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점이 이제 저는 제너럴 엔지니어가 필요로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기업들이 이제 한 명의 역할만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양한 기술을 쓸 줄 아는 개발자들을 원하고 있어요. 이제 채용 공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너럴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저는 먼저 이제 P자의 문제가 라고 배워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자 형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다른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폭넓은 지식이랑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보유한 인재를 T자형 인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경험이 있거나 뭐 프론트를 주로 하시거나 백엔드 하시거나 AI를 하시거나 그러겠죠. 이제 공부한 지망한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깊게 지식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 외의 다른 분야는 깊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얕은 지식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즘 기업들, 왜 테크 회사들은 왜 T자형 인재를 원할까요? 세 가지 점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업들 채용 기준이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기본기는 당연하고 단순히 개발하는 것이 아닌 왜 이 기능이 필요한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AI를 활용해가지고 그 한 명의 개발자에 대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조직 문화가 이제 과거에는 소칭이나 계층적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조직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뭐 수평 조직, 막 목적 조직, 뭐 하이브리드 조직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특정 프로젝트랑 기능 개발을 위해서 요즘은 뭐 스쿼드나 사이로라는 영어로 다양한 직군들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이 구성되는 크로스 펑셔널 팀이 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아니면 AI 개발자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인프라 개발자, 아니면 이제 디자이너, 뭐 PM, 뭐 PO, TPM, 아니면 이제 또 디자이너 등 약간 아니면 크로스 마케터 등 이렇게 다양한 직군들 사이 모아가지고 한 스쿼드나 사이런에 편성돼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매일만 잘하는 게 이거였지만은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가 되었어요. 이제 각자 다른 직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나 사고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은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 사람 간의 이제 고유한 역량 자체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제 AI는 이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기존 학습 패턴 같은 걸 학습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만드는 특화되어 있지만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접근법, 공감 능력, 협업 같은 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에요. 아이디어만 내고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모으는 그런 능력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T자형 인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 숙련도, 이해 능력, 이런 다양한 분야의 소통 능력, 이런 부분에 현대 개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T자형 인재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GPT나 뭐 클로드 같은 LLM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단순히 코딩 같은 거는 AI가 해주는데 문제는 이제 AI의 뭐 할루시네이션, 환각, 약간 잡소리 같은 거는 이런 걸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I가 이런 함수가 있을 거야 추측해서 알려주면은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됐어, 맞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는 기본기 자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LLM을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리액트로 뭐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어줘가 아니라 이제 뭐 리액트 버전이나 뭐 타입스크립트, 테일리드 CSS를 써가지고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어줘. 요구사항은 뭐 이제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확인, 아니면 API 연동, 에러 메시지 표시 이런 같은 요구사항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프롬프트에 넣어가지고 답을 얻는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나 복잡한 아키텍처, 딜 구축, 뭐 CI/CD 파이프라인 같은 난이도가 높은 개발 작업들에서 LLM을 활용해가지고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핵심은 그냥 AI를 잘 활용하면서 AI가 말한 결과물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스킬 이쪽에서 제가 세 가지 뽑아봤어요. 내가 배우거나 가지고 있는 기술적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랑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능력과 경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최근에 솔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그 경험도 중요하다는 거죠. 뭐 회의하면서 기술적 이슈나 뭐 MVP나 뭐 요구사항 명사나 이런 걸 작성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회의를 하고 협업하면서 각자 다른 직구끼리 미스커뮤니케이션라는 거를 서로 조율하면서
너 갈등 과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러한 점을 어떻게 앞으로 나 개발자에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능력들을 생각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이나 회고 같은 거 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거나 회사 남자를 본 후, 아니면 일반적으로 행사 같은 데서도 회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GDC 챕터에서도 하나의 행사를 하면은 회고 같은 걸 하거든요. 이제 설문조사부터 받아가지고 이건 잘한 점, 못한 점, 개선할 점, 이러한 점들을 가지고 오거나이저들끼리 회의를 해요. 이번 행사에 잘못된 점 어떤 거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영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피드백과 회고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의 차이를 많이 발견하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좀 보면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참견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주로 공부하고 지방하는 개발 분야에 대해서 깊게 지식을 가져가되 그의 다른 분야는 참견하듯이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이해를 쌓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이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또 내가 완전한 제너럴 엔지니어가 되어야지,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 우리 프로젝트에서 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리액트의 모든 기능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각 컴포넌트나 뭐 내비게이션 바, 뭐 푸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프론트에서 백엔드를 API 호출을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만 알아도 프론트 개발자랑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백엔드 개발을 전혀 해보지 않았지만은 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갭을 약간 줄이는 게 제너럴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과 소통, 공부, 협업하면서 각자의 어떠한 기술 분야나 업무, 이렇게 어떠한 기술에서 공부하고 개발하는지 관심을 가지면 이제 알게 되겠죠. 결국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새 보면 여러분도 제너럴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전문가가 되진 않더라도 각 분야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갖춘다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거예요. 한 문장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좀 길긴 했네요. 한번 여러분들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직군이나 다른 개발 분야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왜 프론트 개발자가 이제 백엔드 서버 연구에서 배포할 때 왜 자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나오고 하는지, AR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파이썬이 뭔지, 아니면은 백엔드에서 액세스 토큰이 나왔는데 왜 리프레시 토큰이 나오는 거야? 약간 한번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거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참견들이 쌓이면은 다 나중에 여러분의 개발 노하우, CS 지식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개발 분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너럴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맨날 고민을 하고 다른 협업자분들과 커피챗을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 아래 깃허브나 뭐 인스타나 뭐 링크드인 있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발표자료 공유해 주시죠.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기랑 이제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은 제 프로필이나 연락처가 있어요. 거기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챕터 코어분들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은 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꾸 말하고 싶은 많아가지고
또한 저희 챕터에서도 약간 이런 쪽으로 고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7, 8월쯤에 이제 IU 스태프들을 이제 저희 챕터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